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 가까이 전합니다. 행복한 지방행정 보이는 연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실 유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을 맡고 있는 신두섭입니다. 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향납세 제도가 이제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을 한 내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일본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 도입 당시에는 한 81억 엔, 건수로는 한 5만 건 정도 모금을 했고요. 이게 이제 벌써 한 13년, 4년 정도 경과를 하면서 2012, 13년도까지는 기부액과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2011년 동북대 지진 이후에 조금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5년도예요. 2015년도에 1,600억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한 6천억 정도 되겠죠. 이때 기부 건수가 한 726만 건 정도이고요. 가장 최근에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300억, 우리나라 돈 한 8조 3천억 정도의 모금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5년, 10년 후에 이 통계치를 봤을 때 얼마만큼 우상향하면서 증가할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과열 방지를 좀 위해서 총무성에서 나름대로 모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도 하나의 좀 모금과 관련돼서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위배를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을 모집을 못하게 하는 이제 지정제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2019년도에 도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끔 독려했다면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너무 과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2019년도에 제도 도입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답례품을 줌으로써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런 가열 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들, 생각하신 방안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해낸 생산물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이러한 제도가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변 지역과 연계 협력을 해서 주변 지역이 연계 협력을 통해서 생산해낸 물품은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답례품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계 협력형 답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지역과 경쟁보다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이런 답례품을 발굴하고 위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보다 많은 기부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과열 경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과열 경쟁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약간 좀 그런 행정구역 단위에서만 생산해내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주변 지역과 협력해서 만들어낸 그런 답례품도 제공 가능한 형태로
조금 완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지역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답례품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답례품을 선정할 때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답례품은 정성을 담은, 마음을 담은 기부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그 지역 단위의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례품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어떤 물적 답례품이 꼭 아니더라도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쓴 그 지역의 아이들이 쓴 편지 하나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2차, 3차에 다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은 얼마만큼 답례품에 그 지역의 마음을 담아낼까, 이게 상당히 좀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초기에는 사실 눈으로 보는 그러한 유형의 물품들을 답례품으로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농촌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물건들이 상당히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례품의 품목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각 가정에, 기부한 가정에 택배로 보내게 되면 집에 앉아서 1차적인 소비로 끝나버려요.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1차적인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형의 답례품들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나 관광 상품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 지역을 방문하는, 아니면 체험하는, 아니면 체류하는 형태의 답례품을 발굴하게 되면 개인 집에서 소비하는 1차 소비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와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면서 2차, 3차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정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먼 미래의 귀농 귀촌까지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이 답례품을 개발할 때 외지 지역민들을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방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거는 결국 관계인구 형성이랑 관련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을 선정할 때 관계인구 형성을 좀 고려한 답례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몬베츠시의 홈페이지에 가면 동경에 체류하는 한 음악가의 사연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북해도 몬베츠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근데 한번 여행을 하면서 이 빙하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 2번, 3번 방문할 때마다 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가 녹아내려서 1년 중에 빙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몬베츠시에서는 이 환경 보호와 이 빙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를 받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요. 여기 이제 공감을 한 이 음악가처럼 이 몬베츠시에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몬베츠시는 1,700개가 넘는 일본 자치단체 중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실적을 낸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연을 올려놓은 내용의 핵심은 몬베츠시에서 느낀 따뜻함, 그 지역민들의 따뜻함, 이게 이제 본인이 기부할 수 있게끔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관계 인구 형성은 내가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주 정스러워요. 그렇다면 먼 미래에 내가 정년퇴직 이후에 아니면 내 일이 마무리되고 여긴 정말 내 2의 인생을 살 만한 곳이다 라는 그런 형태로 먼 미래에 귀농귀촌에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기저에는 그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 따뜻함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관계인구 하면 이꼴 정과 따뜻함이다. 이렇게 좀 한번 등식을 세우고 싶어요. 네. 내년에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이렇게 초반에 좀 더 안정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농촌 단위에서 홍보보다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뭐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왜 이 기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자체 나름대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요 7자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개념 이해에 대한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이긴 하나 내가 기부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기부를 하는 동기는 이타적인 기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기부를 통해서 만족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기부를 했더니 세액공제도 100%, 10만 원까지는 100%,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16.5%가 되고 또 10만 원 정도 기부를 하면 30%에 대한 또 답례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 기부하면 나한테 13만 원의 혜택이 돌아온다 라는 어떤 유인성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정 부분의 기부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단순 기부가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지역을 살린다라는 측면의 설득과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나름대로 그런 좀 단기적인 설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답례품을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어서 지금 이제 500만 원까지가 상한인데요.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까지의 다양한 선택의 폭을 기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마련해서 답례품의 이용도 다양하게 하고 기부 금액대별 답례품도 발굴해서 우리 지역으로 좀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히 이제 농촌 단위나 소규모의 도시로 가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대도시에 가면 플랜카드가 대부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오히려 지금 전략이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군 단위에 아주 작은 시군 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의 플랜카드를 걸 게 아니고 대도시권에 가서 자기 지자체 이름을 내걸고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겠다. 왜? 대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기부를 많이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런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좋은 말씀 해주신 신윤섭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